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끝장낼 해결책 8가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12.3 내란 이후 123일 만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윤석열 파면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내란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23일 동안 진상규명 청문회 같은 활동은 물론이고 내란을 완전히 뿌리 뽑을 법안들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내란 종식 8법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새 봄을 열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한 명 마음대로 계엄 선포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입니다. 윤석열은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국가 비상사태라며 제멋대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쟁같이 군사상 필요가 명확할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 속의 윤석열은 쿠데타의 도구로 썼고 정해진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요.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비상계엄을 전쟁 같은 군사상의 명확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과반의 동의, 국회 과반의 찬성을 얻도록 했습니다. 계엄령이 2번 다시 친위 쿠데타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파면법 개정안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반복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과 노태우, 내란죄로 처벌받았지만 고작 2년 만에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그 결과 12.3 내란 사태 같은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죠.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를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같은 내란범에 대한 선처 없는 엄벌로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단 한 번도 선출된 적 없는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무려 16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내란에 연루된 자들을 떼거지로 승진시켰고 이제는 내란 공범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합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현상 유지로 제한하고 거부권, 사면권, 계엄 선포권 등의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만약 월권을 한다면 국회가 표결로 제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법안,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입니다. 정부기관과 정부기관이 충돌할 뻔했던 사상 초유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정당한 영장의 집행을 가로막았던 건 대통령 경호처였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조차 적용되지 않는 단 2개뿐인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기관인 경호처는 정당한 법의 집행을 막아선 것이죠. 제가 새롭게 발의한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은 내란 외환죄 관련 영장에 대해선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처의 수사 방해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국회 문을 틀어막고 국회의원이 담을 넘게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체는 국회 경비대였습니다. 국회 경비대가 반헌법적인 쿠데타에 가담한 것이죠. 이렇게 국회가 가로막혔지만 국민들께서 국회로 달려와 주신 덕분에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령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법안,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를 지키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저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경비대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수호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양심 있는 군인들과 공무원들을 지키는 국가공무원법, 군인직무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던 계엄군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내란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양심 있는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공무원은 김성훈 경호처장에게 보복 징계를 당하고 양심 고백을 했던 군인은 회유를 당해서 그런 거라면서 온갖 협박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군인과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다면 12.3 내란 사태 같은 반헌법적인 쿠데타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충성한 이들을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8번째, 대통령 기록물법 개정안입니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관련 자료들을 봉인해버렸기 때문인데요. 12.3 내란의 증거가 될 대통령 기록물도 이렇게 은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심의 절차를 새로 만들고 대통령이 부재할 때에는 권한대행이 아닌 국가기록원장이 지정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내란 기록의 은폐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빠르게 발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란 종식을 위해 제가 준비해온 8가지 법안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꼭 입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법안으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내란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저 용해인이 내란 종식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의 새 봄으로 나아갑시다.